네,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은 1차와 다르게 이제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1차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독학이었기 때문에 독학을 어떻게 공부했는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준비 기간은 그 1차 시험 가채점을 하고 나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면 3개월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단계를 이 3개월이니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우선 이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이 법을 외워야 되는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네이버에서 법령센터에서 검색을 해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이 시행 규칙을 하나로 단권화를 시켰습니다. 법률을 보면 아래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찾다 보면은 암기가 잘 되지 않고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제가 타이핑을 쳐서 쭉 타이핑을 치는 그 자체가 공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읽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첫 번째 달에는 암기를 하겠다는 이렇게 스트레스는 좀 줄이고 그냥 눈에 계속 익히는, 눈에 바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 수시로 읽어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리한 거를 제 목소리로 직접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수시로 그것도 계속 들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든 자기 전이든 이렇게 수시로 들어서 너무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계속 귀와 눈으로 법령들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달은 이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그 기출문제 집을 샀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이제 모범 답안들이 적혀 있는데, 그 모범 답안들을 책을 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냥 계속. 너무 이때도 암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가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읽고, 이 읽는 과정에서 그런 목차 구성이라든가 답안을 작성해가는 과정들이 눈에 익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너무 암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들을 이제 하나로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공부는 여기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일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민법을 다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출문제집을 계속 모범 답안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민법의 상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들만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권화했던 부분에 밑에 법률을 추가했고, 내용을, 그리고 그 부분도 추가 녹음한 다음에 더 계속 들었습니다. 녹음 분량은 제가 다 녹음해보니까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나옵니다. 시행규칙까지 그 발표까지 다 녹음해서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 1시간 반을 좀 속도를 빠르게 해서 1.3배속, 1.5배속으로 들으면 1시간 정도면은 이게 다 회독이 됩니다.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달이 지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달에는 이제 실제로 이런 작성 연습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우선 아까 계속 눈으로 봤던 기출 모범 답안의 목차를 일단은 다 적었습니다. 작은 그 목차 제목들만 적어서 붙여놓고 기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겁니다. 풀 때 너무 이때 암기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목차 아까 제목 적었던 부분은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목차 제목 보고 답안 구성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다시 제가 채점자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첨삭하고. 근데 여기서 적을 때 직접 이렇게 펜으로 적었다는 게 아니라 저는 타이핑으로 쳤습니다. 이걸 계속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거는 어떤 시간적 면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머릿속으로 이런 답안 구성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적으면서 연습할 때는 적는 것이 아니라 타이핑을 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좀 제 생각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팔이 굉장히 아픈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한 2주에 3주 정도 앞두고서는 어떤 작업을 또 했냐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심결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게 되면 이제 판례들도 있죠. 그리고 최근 뉴스, 가맹사업과 관련된 최근 뉴스들도 이럴 때는 검색을 하면서 실제 사례형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실제로 그 사례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그 당해년도 혹은 그 작년도에 좀 유명했던 판례들이 있으면 바로 시험에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에 판례나 심결례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그 논리 구성이기 때문에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답안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뭐 필요하다면 암기도 하셔서 답안 구성할 때 판례를 더 추가해서 넣으면 가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1단계 법령을 눈과 귀로 익히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달인 2단계에서는 실제로 기출문제 모범 답안들을 계속 눈에 익히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달인 3단계에는 목차 구성을 어떤 고정적으로 봐놓고 답안지를 실제로 작성을 연습해가는 단계, 이렇게 3단계를 하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실제 판례나 심결례 사례들을 보았다, 이렇게 준비를 저는 했고요. 점수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제 스스로를 검증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차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그것부터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 번호를 어떻게 매겨야 되는가, 뭐 로마 숫자인지, 뭐 기역, 니은, 디귿인지, 뭐 이름, 뭐 가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구성의 흐름이 중요한 거지, 그 번호를 뭘로 매길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목차도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자신만의 목차 구성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아직 자신이 없으시다고 하면 그냥 모범 답안에 있는 목차 구성을 그대로 따셔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실제 시험 당일날에도 어떤 분들은 목차 구성하시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시험 당일에 문제를 보자마자 목차 구성에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답안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2차 시험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써내려가다 보면 너무 1번, 2번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마지막 3번에서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목차 구성을 연습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타이밍으로 연습을 하되 한 번쯤은 펜으로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 분배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 영상에서는 1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2차 시험을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